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서울. 이곳에는 6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600년 전 만 백성이 하나가 되어 성돌 하나하나에 국가와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쌓아올린 성곽. 이곳은 한양도성입니다. 한양도성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서 한양으로 도읍지를 옮기면서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양도성은 조선 왕조의 정치 이념이었던 유교 사상과 함께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 사상을 계승하여 새롭게 건설되었습니다. 유교 사상에 따라 조선 왕조의 법궁인 경복궁과 함께 동쪽에는 종묘를, 서쪽에는 사직단을 지었습니다. 그 후에 도성 안에 있는 종묘 사직과 궁궐을 보호하고 백성을 지키기 위한 성곽을 축성하여 만년 동안 국가가 태평성대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한양도성은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산인 백악, 낙산, 목멱산, 인왕산을 연결하여 전체 길이 18.6km에 이르는 거대한 성벽으로 쌓았습니다. 성벽은 전체를 천자문의 순서대로 97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 전국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백성들이 참여하였으며 각자 맡은 구간에 성벽을 쌓고 보수와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각 구간별로 나누어진 성돌에는 성을 쌓는 데 참여한 지역 또는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관한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이를 각자 성석이라 부릅니다.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한양도성의 곳곳에 남아있는 각자와 문화유산에는 우리 조상들의 국가와 백성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양도성에는 성곽 안과 밖을 구분하고 출입구 역할을 하는 서대문과 사소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면에는 각각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이 있습니다. 대문 이름에는 유교 사상의 덕목을 상징하는 인, 의, 예, 지 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대문 사이에는 해화문, 광희문, 소희문, 창희문 등 작은 문이 있으며 동쪽의 흥인지문 주변에는 수문이 있고 남산 지역에는 봉수대 시설이 있습니다. 숭례문은 한양도성의 정문입니다. 조선시대 유교 사상을 반영하여 예를 숭상한다는 이름으로 지어진 숭례문은 2층의 문로 형태로 지어져서 다른 대문들보다 더 규모가 크고 웅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흥인지문은 도성에서도 지대가 낮고 약해서 이중 방어 시설인 옹성을 건설한 유일한 대문입니다. 성종 때는 한양도성의 정문인 숭례문에도 옹성을 건설하자는 조정 대신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종 임금은 옹성 건설로 인해 백성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여 결국 옹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양도성은 조선시대에 크게 3차례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태조 때는 한양도성의 기본 구조를 갖추고
세종 때는 도성을 재정비하여 토성 부분을 석성으로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숙종 때는 도성을 수비하는 군사들을 동원하여 임진왜란 이후 훼손된 성벽들을 대대적으로 보수하였습니다. 한양도성은 창의문을 시작으로 백악구간, 낙산구간, 남산구간, 인왕산 구간으로 이루어진 산지와 평지를 연결한 성곽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백악구간은 창의문에서 백악을 넘어 해화문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4개의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으로 한양의 중심이 되는 주산에 해당합니다. 모란꽃 봉우리로 묘사되는 아름다운 산인 백악은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숙정문, 창의문, 백악곡성 등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산 정상에서는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해화문에서 낙산을 지나 흥인지문까지 이어지는 낙산구간은 낙타의 등을 닮았다 하여 낙타산 또는 타락산이라 불리었습니다. 특히 낙산구간은 시대별로 한양도성의 축성 방법을 잘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낙산구간은 다른 구간보다 지대가 낮아서 대문을 보호하기 위해 옹성을 갖추고 대문의 이름도 보완하여 흥인문에서 흥인지문으로 고쳐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곽의 방어시설인 치성이 5곳이나 있었습니다. 또한 도성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을 통해서 도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낙산구간은 이화마을, 장수마을과 같은 성곽마을이 조성되어 시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도성의 남쪽에 있는 목멱산에는 조선시대부터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국가적인 제사를 지내던 국사당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 신궁을 짓는 과정에서 국사당은 인왕산 기슭으로 옮겨가고 지금은 팔각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남산 구간에는 전국에서 올라오는 봉수의 종착점인 봉수대가 5곳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남아있지 않고 제3봉수대만 복원되어 있습니다. 한양도성의 정문인 숭례문은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이자 왕의 공식적인 행차나 외국의 사신들이 도성을 방문할 때 사용하였던 대문입니다. 숭례문 주변의 남대문 시장과 명동거리는 여전히 상업의 중심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며 N서울타워가 위치한 남산공원은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왕산 구간은 산악의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린 자연미가 돋보이는 성곽입니다. 인왕산에는 치마바위, 선바위, 기차바위, 범바위 등 사형과 전설을 간직한 기암괴석이 많고 산세가 험해서 옛날에는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인왕산은 조선시대의 화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어 작품으로도 남아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화가인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에서는 비가 그친 뒤에 안개가 피어오르는 인왕산의 바위들을 생생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인왕산 구간에는 서대문인 도니문과 작은 소문인 소이문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철거되어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한국인의 정서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한 한양도성.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에 온 선비들이 합격을 기원하여 도성을 한 바퀴 돌던 풍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한양도성 순성놀이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던 한양도성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물자들로 하루하루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성의 중심이었던 경복궁과 육조의 관청이 있던 광화문 광장, 도성의 동쪽에 위치한 동대문 시장과 같은 전통시장들은 600년 전 조선시대의 여느 날처럼 오늘날까지 분주한 일상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6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한양도성. 그곳에는 우리의 조상들의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던 소중한 마음들이 성돌 하나하나에 남아 오늘날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한양도성.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